자,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참 많은 내용을 얘기했고요. 여러 가지 평가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였냐. 그리고 눈길을 잡은 부분, 이 부분 중심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사, 중앙일보 기사입니다. 경제 묻자 굳은 표정. 그러나 북한 이슈엔 미소. 회견 압축한 두 장면이다. 어제 이제 큰 축의 주제가 경제와 북한 문제 그리고 정치 현안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 쪽과 북한 문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달랐다.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. 문 대통령 신년 회견 경제 기조 자신감 어디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.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자신감은. 그러자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 같다. 이렇게 답변도 나왔습니다. 경제는 굳은 표정, 북한엔 미소.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. 마저 보겠습니다. 한국일보 기사입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경제기조 고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? 이런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회견 내내 말했다. 30분 내내 말했다. 이렇게 했죠. 그 반응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질문한 기자에 대한 평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아무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된 어제 기자회견 내용,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 봤는데요. 직접 영상으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.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,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. 우리 사회의 양극화, 또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. 라는 점은 오늘 제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,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,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어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지만 저 장면에서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많은 기자들이 살짝 긴장한 그 모습이었습니다. 자, 한민수 교수님, 예. 현직 기자를 해 보셨으니까 또 저렇게 기자가 질의하고 이른바 이제 권력자가 답변하고 이런 모습 과거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어제 저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한 적이 예.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귀한 기회죠. 그렇죠. 그 기자가 본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언론사를 대표하는 겁니다.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걸 묻는 거고. 예전 같은 경우는 저 갔을 때는 이렇게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순서 같은 거 좀 정했었습니다. 그렇죠. 통상 순서는 좀 정하죠. 예, 정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경제, 외교, 안보 이렇게 좀 정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런 게 없었죠. 그리고 기자 수도 많았고 대통령이 직접 기자 이름을 모르니까 저 뒤에 하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까지 했어요. 확실히 사전 조율이나 각본 이런 건 없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번째 이제 신년 기자회견 첫 번째 했을 때도 온라인 상에는 조금 논란이 좀 그때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혜령 기자죠, 경기방송 기자가 또 하고 난 뒤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오늘까지도 계속 실검의 그렇습니다. 상위권을 차지하던데.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. 기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그 대통령 지지자나 또 반대자들이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. 왜 소속과 이름을 다른 사람 다 밝혔는데 근데 그때는 저 정도 긴장되는 자리에 모든 게 주목도가 높아지면은 살짝 깜빡할 수 있습니다. 본인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더라고요. 질문하고 난 뒤 이제 진행 사회자가 소개를 했어요.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. 근데 저는 대통령한테 충분히 질문은 할 수는 뭐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미국 기자들도 하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. 근데 이 질문의 어떤 구체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.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물론 듣는 사람 입장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거만하지 않느냐, 그 자신감이 어디냐 이렇게 좀 예의가 없지 않느냐 받아들이는데. 그거는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죠.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느냐, 그 자신감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년 일문일답 전에 다 밝혔단 말이죠. 한 30분 내에.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끝났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진짜 소중하게 회사를 대표하는 기회가 왔으면은
조금 더 다듬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목했을 때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했으면 하는 생각할 아쉬움이 때는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말씀이시네요. 있다는. 알겠습니다. 그 생각합니다.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정책의 기조를 왜 안 바꾸느냐 이 부분이 지금 뭐 사실 쟁점이거든요. 그 쟁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. 그렇죠. 대통령이 근데 지금 상당 부분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봤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얘기는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거든요. 포용적 혁신국가, 혁신적 포용국가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가 어렵고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어제 혁신 얘기, 성장 얘기, 경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반 이상이 경제 관련 이제 얘기들이었는데 또 이걸 경제 정책 기조를 왜 안 바꿉니까? 얘기하는 거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간이 좀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 기자의 질문을 비판하고 싶어 하면 전혀 없습니다. 언론은 또 언론대로 사실 언론사를 대표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어찌 보면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수 있어요.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단지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흠을 잡는다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요 질문의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. 왜 경제정책 기조 왜 안 바꾸시오?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왜 화끈하게 그냥 경제성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해라. 이미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는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혁신적 포용국가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지 않냐라고 해서 경제정책 기조를 왜 안 바꿉니까? 물을 수 있는데 그 자신감은 뭐요라고 물어보는 건 이건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건 좀 조금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으로는 살짝 좀 당황했을까요? 질문이 좀 제가 이상 바꿔놓고 뜻밖의 질문이 들어오니까. 다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제 생각과 다른 건 물어볼 수 있는데 답변할 용의가 있는데 당신의 그 자신감은 뭐요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. 이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끌어내기에 좀 실패, 약간 흠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최영일 교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? 네, 이제 기자의 그런 질문의 어떤 질과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냐면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질문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러면 체감한다는 게 과연 뭔지, 그럼 성과를 낸다 그러는데 성과의 무슨 질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통령 입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사실 대통령 말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, 해야 될 말도 하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꼭 담아주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 성과를 낸다 그랬을 때 기조를 안 바꾸고 성과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의 우리 삶이 바뀌는지를 답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저는 뭐 그런데 이미 다 말했으니 30분 내내 얘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모르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면 한 번 아니라 두 번, 세 번, 열 번, 뭐 1년, 2년, 3년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사실 뭐 어제 살짝 긴장된 순간이 저 모습이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CNN 기자는 거의 삿대질을 하면서 싸움도 하죠. 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아직은 얌전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.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요.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내용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. 조선일보입니다. 대통령이 어제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. 김태우는 자신이 한 일로 시비가 지금 돼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좁은 세계로 판단을 한 것이다. 약간 두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.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고 있다라고 약간 질책하는 듯한 분위기인 반면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. 그걸 높이 평가했는데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세계가 좀 좁을 수도 있고 좁은 세계 속에서 판단한 거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달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,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, 그것이
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.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.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,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 김태우와 신재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. 자, 이수희 변호사,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, 저 장면? 이전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임종석 전 실장이 그 행정위원회죠. 운영위에 나와서 했던 그 기조하고 또 뭐 같았습니다.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. 예, 그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해명이 적절했던 것 같다라고까지 했고, 그렇죠. 뭐 청와대의 그 시각이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의 저런 폭로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야당, 특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,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,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고 한데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을 만한, 오해가 될 만한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 중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좀 했으면 더 어떨까 싶은 생각도 그렇게 들고요. 답변할 수도 있었겠네요.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. 특감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.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저 두 사람만, 그러니까 김태우, 신재민 두 사람에 대한 사건 얘기만 있었고, 그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나서 인사자료를 그 부분은 어제 질문에 없었어요. 그게 지금 제일 핫한 그 소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. 그러네요.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을 경우는 또 어떤 답변을 했을까? 또 궁금해지네요. 지금 보니까. 아쉽게도 어제는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. 자, 한미숙 교수께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글쎄요, 입장이랄까요? 평가랄까요? 아무튼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. 대통령이 지금 일단 김태우 수사관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다르게 결이 다른 걸로 그렇죠. 약간 결이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저도 제 시각도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 본인이 어찌됐든 개인 비위에 관련해서 특히 대검의 감찰에서 여러 가지 사실로 드러나는 게 좀 있습니다. 본인은 부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김 수사관이 생산한 아주 많은 그 첩보 보고서 이 첩보 보고서의 신뢰성이 좀 깨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것도 있고 민간인 불법 사찰하는데 그분이 민간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시비로 접근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야당이 주장해서 열렸던 국회 운영위에서 어떤 이른바 결정적 한방을 떠나서 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하는 근거들이 합리적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설득을 못했어요.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접근한 것들이 정책 부분이 좀 컸습니다. 적자 국채 발언권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이번에 공익성이랄지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다음 또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했지만은 어떤 개인적 소신과 정책이 결정되는 조율의 과정 여기에서 생긴 이견이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5급 사무관이 보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고 과장, 국장이 있고 차관보가 있고 또 부총리가 있는 거고 최종 결정관 대통령의 시각과 판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제 밝힌 거는 두 사람을 따로 보는 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은 특히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. 어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면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럼 고발은 취하될까요? 이미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
여론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. 예. 저기 문희상 국회의장도 좀 오보라는 표현을 예, 했기 예.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가면은 그 고발 취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 신재민 전 예. 사무관 거는요. 일단 여론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가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. 어제 대통령의 말씀에서도 그런 그 결이 아마 느껴지잖아요. 그런 여론을 좀 대통령도 알고 계시겠죠? 익숙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전 그 기재부가 고발한 사안은 아마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. 저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아주 이른바 이제 핫한 정치권 현안이었는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. 아까도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육참 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그 만남에 대한 그 부분은 또 질문이 안 나서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쉽기도 하네요. 어떤 설명이 있었을까 하고. 알겠습니다. 어저께 그 두 사람에 대한 거는 초점이 청와대가 개입이 됐냐 안 됐냐 문제 아니겠어요? 예.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은 안 하신 걸로 봐야죠.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국가 채권 발행 안 한 거냐, 이쪽은 뭐 조직적으로 그런 감찰을 했느냐 문제인데 답은 조금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그 포인트에서. 설명은 개인적인 문제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